오늘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탐 크루즈의 대사를 인용하며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표현인데요. 이 문구는 최근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인용하여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첨단 무기가 활약하는 현 시대에도 사람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대사를 인용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진행될 듯합니다. 오늘 내용은 군대 핵심 중 가장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개발도상국 공군 조종사 양성을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듯합니다. 먼저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란 건 모두 잘 알고 있죠. 항공무기와 지상무기가 모두 포함되는 패키지 딜로 진행된 만큼 거래 규모 못지않게 추가 옵션과 세부적인 서비스 등 아직 안 알려진 사안들이 많기에 차차 디테일한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이번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 FA-50이 수출되면서 동시에 폴란드의 국제 비행사 양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번 빅딜의 엄청난 액수와 거래 규모 기사 뒤에 가려져 잘 안 들리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선진화된 공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폴란드를 거점으로 확산시켜 우리 공군이 전 세계 전투조종사의 스승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는 묘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진안들은 추후 K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우위를 유지하도록 인도해줄 중요 사안입니다. 그간 폴란드가 조종사 양성 교육을 미국에 의존할 만큼 자국 내의 관련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 비행사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안은 폴란드가 한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을 확신하고 선택하게 된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군 전투 조종사의 비행 역량은 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군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바라는 개도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HRD 시스템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최고의 무형 자산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FA-50 판매가 추진되는 폴란드에 세워지는 국제비행사 양성학교는 동유럽 지역을 포괄하는 유럽 공군 조종사 양성 시스템의 요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FA-50을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국가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폴란드뿐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개도국 공군의 고급 및 전술 입문 단계에 대한 비행 교육을 한국이 전담하게 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방위산업의 전 세계화 전략에 국제 비행사 양성학교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력 가속도 테스트입니다. 체중의 9배를 견디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는 건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런 중력 가속도와의 싸움은 조종사 인생 평생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숙명입니다. 일반인이라면 호흡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좁디 좁은 조종석에 앉아 최첨단 기기를 내 몸의 일부처럼 작동시키고 적진 상공에서 고난이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종사 양성 훈련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실전 환경에서는 여러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추후 최종 전투조종사가 되더라도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비행착각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행착각에 빠지면 실제로는 기체가 지면으로 비행하며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종사의 감각은 수평 비행을 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월광이 낮은 시기에 야간 비행을 하게 되면 바다에 떠있는 배의 불빛과 별빛이 혼동되어 분간이 안 되는 경우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 사고는 베테랑 조종사에게도 비켜갈 수가 없기에 계기 비행을 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숙련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빈번히 생기곤 합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한다고 해도 전투 조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폭격, 공정통제사와의 소통, 공중전, 공중급유 등 가혹하지만 이런 훈련만이 전투 조종사의 생환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숙련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조종사 한 명에게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엄청납니다. 보통의 특수부대원이 일당백 전사로 묘사된다면 공군 조종사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기에 심지어 공군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한
별도의 특수부대도 존재합니다. 사트가 바로 그 부대인데요. 사트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서 미국 공군에서도 탑티어급으로 분류됩니다. 공군 조종사 구조가 주된 임무인 사트의 정예요원 한 명을 양성하는 데만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공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기체를 인수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숙련된 조종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이 포함됩니다. 세계의 모든 공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 중 핵심은 숙련된 조종사 부족 문제입니다. 비행기는 빚을 내서라도 사고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핵심 인력인 조종사는 양성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그야말로 국가자산인데 한국의 계획에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이란 나라, 폴란드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은 지난 70여 년을 휴전 상태에서 늘 전쟁을 준비하며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은 장기간 평화를 경험하여 국방력 증강에 나태해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보기에는 경외감이 들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아울러 폴란드가 가장 원하는 F-16 전투기를 사실상 공급하지 않은 미국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계 나토국이 과연 폴란드 국방 선진화에 믿을 만한 동맹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회의감은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폴란드의 신뢰를 급속히 상승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역시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K방산의 핵심인 항공진출 유럽기지로 폴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폴란드 국제비행학교에서 한국 공군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폴란드에 세워진 국제비행학교를 통해 TO10과 TA50을 통한 고등 및 전술입문 체계가 마련되고 이후 FA50을 통해 완전한 전투조종사가 탄생합니다. 이는 국격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한국 공군 표준으로 세계의 많은 공군 조종사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양성된 최정예 전투조종사들은 언제든 수시간의 교육만으로 F-16급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받고 써보게 하면 됩니다. 한국을 통해 교육받게 되면 왜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에서도 인정하는 최고 수준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한국에 대한 유럽 특유의 편견도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예 조종사가 양성되고 그렇게 탄생된 조종사가 한 국가의 공군을 가득 채우면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선호도는 더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판로는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걸 선순환이라고 하죠. 싸고 좋은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 마력에 빠진 개도국 공군들은 주문해 놓고는 강산이 변해야 인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 무기나 가성비 떨어지는 프랑스나 독일 무기보다는 아마도 한국의 전투기를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기분 좋은 시나리오는 폴란드에서만 그치지는 않게 될 겁니다. 현재 동유럽 지역에는 조종사 양성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에 대한 수요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비행학교에서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외에도 아프리카, 동남아의 국가들이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호주 역시 관심을 보이는 입장이며 무엇보다 남미의 경우 그야말로 신생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모든 개도국의 공군 조종사를 한국 공군의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통해 한국 기준이 전 세계 공군의 훈련 표준이 되도록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유럽과 아프리카를 위시로 한 지역 일대 모든 공군 조종사들을 한국 공군의 제자로 만들어버리고 한국식 공군 체계의 DNA를 전 세계 공군에 제대로 박아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안현옥 카이 사장은 단순 판매 정도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 언급하며 폴란드를 시작으로 FA-50 전투기 1000대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카이 역시 이들이 추후 충분히 KF-21 보람의 잠재 고객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수출을 계기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개발도상국 및 신생국 시장에 대해 단기성 물자 제공에 끝나는 정도가 아닌 HRD와 군수기반 및 정비체계를 종합적으로 수출해서 지속가능한 국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주도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일방향이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방향적이며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폴란드 국제비행사양성학교의 설립은 단순한 매출 신장의 의미를 넘어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의 인적 자원까지 확보해주게 되는데 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미국파가 되고 독일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독일파가 되듯이 친한국적 기조가 국제 방산 시장에 자연히 들어와 한국파가 양성되도록 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이로써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나토 기준이란 용어가 통용되듯이 K국방의 트렌드가 전 세계 공군에 완전히 뿌리박혀 K방산이라는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